자, 456페이지. 예. 우리가 이제 그 위임마저 끝내겠죠? 지금 2008년도 3월 달에 나온 판례 하나 보시면요. 우리가 지금 법무사 쪽 그 얘기죠? 그래서 언더라인을 보면요. 매수인이 의뢰로 그 매매 계약과 대금 지급에 참여하는 부동산 거래 관계에 관하여 관여하고 또 그에 따라서 등기 신청 서류의 작성과 등기 신청을 대리한 법무사는 그 등기 신청과 관련된 한도 내에서 등기부를 열람하고 등기의 목적과 관련된 권리 관계에 대해서 설명 의무와 조언을 하는 의무가 있다. 따라서 단순히 소유권 서류만 작성한 것만 가지고는 수임의 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권리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 보통 이제 법무사가 가서 얘기를 하고, 그죠? 조언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판례 몇 가지를 보시죠. 자, 1번. 경찰관이 그 응급의 구호를 요하는 자가 보건의료기관에 그 긴급 구호 요청을 하고, 그죠? 그리고 보건의료기관이 이에 따라서 치료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국가와 보건기관 사이에 그 국가가 그 치료 행위를 보건의료기관에 위탁을 하고 승낙한 거냐, 한마디로 치료 위임 계약으로 체결된 것은 아니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경찰관이 응급 구호를 요하는 자에게 요청했다고 국가가 책임을 져라 그런 건 아니라는 것이죠. 두 번째, 그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와 아파트 관리회사 사이의 관계는 그 민법상 위임이 아니냐, 그죠? 그런 얘기고요. 따라서 선관 의무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3번에 그 소송 대리 업무를 받은 위임받은 변호사가 소 제기 전에 상대방에게 채무 이행을 뭐 최고 내용 증명을 보내고 형사 고소를 하는 등 한마디로 사건의 위임과 상대방 사이에 재판의 화해가 돼서 결과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게 됐을 때도 변호사에게 그만큼 노력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하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계약과 달리 했다더라도. 다음에 4번에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간의 법률관계에도 민법상 위임이기 때문에 역시 성관주의로 중개 업무를 처리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보통 이제 유상계약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이렇게 보수권이 있습니다. 자, 오른쪽 기출문제 2013년도 문제 볼까요? 옳지 않은 거, 그런데 1번에, 자, 약간씩 이제 문제가 2014년부터 문제가 좀 길어지고 있죠? 1항의 수임인은 우리가 약정이 없으면 뭐라고 했죠? 보수 청구 못합니다. 그리고 보수를 봤을 때도 후불제자, 후불제, 원칙적으로 위임 사무 완료 후에 청구 못한다 해서 무상이지만 유상이더라도 후불제다는 얘기죠. 두 번째, 변호사의 경우는 아까 말했죠. 아까 무보수에 대한 약정은 안 된, 그죠? 네,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항상 유상으로 하는 것이니까 응분의 보수에 대한 약정이 있는 거다. 3번, 수임인이 그 위임계약상의 채무를 제때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아직도 수임인이 채무 이행이 가능하더라도 그러면 위임인은 언제든지 최고 없이 안 그렇죠? 우리가 해제는 할 수 있는데 항상 해제할 때 뭐죠? 채무 불이행에 따른 해지를 뭐라고요? 최고를 해야 됩니다. 최고를 해야 돼요. 이거 틀렸죠? 3번이 답이네요. 그다음에 아까 법무사의 경우에 아까 그 조언 의무 봤었고요. 5번에 사무 처리 완료를 조건으로 해서 보수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 유상 위임 계약에 있어서 그러면
시기와 불문하고 사무 처리 완료 전에 계약이 해지되면은 당연히 그 보수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는 것으로서 계약 당시에 예정되어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수임인의 사무 처리 완료 전에 위임 계약을 해지한 것만으로 불리하게 해지한 걸 볼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도 한번 나왔었고요. 네, 답이 3번이었었죠. 그것도 이제 우리가 이제 임치가 있습니다. 임치는 이제 우리가 물건을 맡기는 건데요. 볼 거예요. 그 53조에 일방의 상대방에 대해서 금전을 맡기거나 유가증권을 맡기거나 물건의 보관을 위탁하는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사용 금지 수취인은 그렇죠. 임치인의 동의 없이 맡긴 물건을 사용할 수 없다. 우리가 이제 무상수취인, 보통 이제 무상수취가 많은데요. 보수 없이 임치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상수취라도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라는 것들 잘 보시고. 자, 소비임치. 자, 소비임치는 주로 뭘까요? 주로 우리가 금전의 소비란 말은 내가 물건을 맡겼으면요, 그 사람이 그 물건을 쓰고 다른 걸로 주는 겁니다. 주로 이제 은행 같은 경우, 우리가 은행 같은 경우 보세요. 우리가 돈을 5천만 원을 예금합니다. 그러면 그와 똑같은 돈으로 돌려주죠? 근데 그 돈을 쓰죠? 내가 돈을 맡겼더라도 돈을 쓰는 거죠? 소비해요. 그러니까 맡긴 사람이 돈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게 소비임치입니다. 자, 우리가 수취인이 계약을 해서 맡긴 물건을 쓰는 거야. 임치인이, 수취인이. 마음대로 소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물론 약정 없을 때는 언제든지 반환을 청구합니다. 보통 은행 예금 같은 경우는 그렇죠. 임치인이 우리가 보통 언제든지 예금 달라면 줍니다. 보통 금전 회대체 말하죠. 자, 이제 우리가 계약 중에서 이제 조합계약이 남았습니다. 조합계약이 남았고요. 조합은 뭐, 그게 제일 중요한 거 남았고, 이제 나머지들은 이제 거의 끝나가겠죠? 자, 조합계약. 자, 조합도 계약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703조였습니다. 자, 조합이란 말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해서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으로서 약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해서 하게 되는 동업자 계약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합이라는 것은 민법상 채권 계약입니다. 조합 계약이랍니다. 계약. 보통 우리가 조합 그러지만 실제는 조합 계약이에요. 따라서 이때 출자는 금제노예요. 금전, 재산, 노무대입니다. 노무대. 그러니까 민법상의 조합 계약은요, 금전, 재산, 노무 할 수 있다. 그죠? 누구는 돈을 대고, 누구는, 그죠? 재산을 대고, 건물을 대고, 누구는 노무를 대고, 이렇게. 그 다음에, 자, 재산관계. 밑에. 자, 조합 재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너무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요. 자, 조합원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죠? 사실은 출자 지분이 있어요. 지분이. 그런데, 우리가 출자 지분에 대해서 압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그 얘기예요. 우리가 조합의 지분에 대한 압류인데, 보세요. 조합원이 가지고 있는 출자 지분에 대해서 압류를 했다는 것은 그 얘기는 나중에 장래에 그죠? 그 조합원이 그 조합으로부터 받을 이익에 대한 배당 또는 지분 출자에 대한 반환에 대한 그거에 대해서 효력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지분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장래 이익 배당이나 지분 반환 관둘 때 지분 반환 청구권에 대해서 권리를 갖는 겁니다. 그죠? 따라서 민법 714조는 그런 말이에요. 조문에 조합의 지분에 대한 압류는 조합원의 장래 이익 배당과 지분에 반환받을 권리에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압류를 허용하는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조문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조합원의 지분이라는 말은 전체로서 조합 재산,
그 재산에 대해서 지분을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조합 재산을 구성하는 개개의 재산에 대한 합의 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압류나 집행으로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주의할 것은 이런 얘기예요. 자, A1, A2, A3가 이렇게 조합이 있어요. 둘 다 1억씩 투자했어요. 근데 어떤 건 건물이 있고요. 건물도 있고, 또 통장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또, 그 다음에 또 여기 건물, 이건 건물이고, 또 여기 또, 임차보증금도 있어요. 그래서 3억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 A3가 빚이 많아. 그럼 여기서 K라는 사람이 이걸 압류했어요. 그 얘기는 조합의 지분, 이 전체에 대해서 내가, 그죠? 이 사람의 지분인 해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이 사람이 하나의 통장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압류가 안 되는 거예요. 지분 압류가 안 돼요. 나중에 전체를 팔았을 때, 또 간뒀을 때 나오게 되는 그 지분에 대한 1억에 대한 부분, 사물이겠죠? 그 부분에 대한 것이지, 요 하나 건물, 통장, 이게 하나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따라서 우리가 등기법에서 합의 지분에 대해서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라는 게 그 얘기예요. 우리가 공유 지분은 되지만 합의 지분에 대해서는 압류할 수가 없습니다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합의 지분은요, 합의 지분은 집행법상이나 뭐나 전부 다 보세요. 압류가 안 됩니다. 그죠? 다시 한번. 합의 지분은 지분이 없기 때문에 압류가 안 돼. 그러네. 조합원의 지분이란 말을 쓰면요. 이건 민법상 조합원의 지분은 뭐야? 이 앞에 조합원의 지분은 뭐예요? 조합이 나중에 조합원이 관두면 받게 될 돈에 대한 것이니까 조합원의 지분은 되지만 그냥 합의 지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표현을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 항상 그 표현이 그 차이점을 잘 보시고요. 천천히 보셔야 됩니다. 정신도를.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그러니까 조합원의, 그 어떤 채무자가 그 채무와 조합원에 대한 채권으로 서로 상계해도 안 된다. 그죠? 그러니까, 자, 보세요. 자, 이 조합 전체, 이 조합이라는 것은 무슨 조합이에요? 이 무슨 철공조합, 이게 조합이에요. 그럼 이 철공조합이 이 조합 자체의 빚이 2억이야. 그러면 이 조합 자체의 빚하고 어떤 개인과 개인의 채권 받은 게 있어.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K1이, 그죠? 내가 얘 전체에 대해서는 내가 받을 게 2억이고, 특히 얘한테 받을 게, 내가 얘한테 또 줄 게 있어. 그러면 이 조합 전체의 빚으로 요 A2한테 상계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조합 전체의 빚과 얘는 다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상계라는 것은 이 A2가 지는 개인 채무에 대한 상계하고 이 K와 이 둘 사이의 상계라는 것이지 조합 전체의 채무를 왜 개인과 상계합니까? 그게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기 지금 1번과 2번을 펼치시고 이 두 개가 제일 까다로워요. 그래서 우리가 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압류는 되는데 합의 지분은 안 되는 것이고 조합 자체의 채무라는 거하고 조합원 개인의 채권과는 다르기 때문에 상계할 수가 없는 겁니다. 두 개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책 가서 자, 711조. 자, 보통 이제 투자를 이렇게 해놓으면 서로 간에 당사자가 이제 손익 분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3억을 투자했으니까, 자, 손해와 이익도 분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손익 분배 비율을 정하지 않았을 때 어떡합니까? 그러면요, 그건 출자 가액이야. 그죠? 그러니까 보통 그런 말을 해요.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요, 손해도 있고 이익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손해가 3억이 난 경우도 있고요, 이익이 3억이 난 경우도 있어. 그러면 이때 이 출자 가액의 비율을 보통 안 정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똑같아. 이 어떤 사업을 하면서 나중에 깨질 걸 대비해서 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리고 또 처음 할 때 처음에는 서로 간에 의기투합도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나중에 손해가 있거나 이익이 있으면요, 어떻게 나눌 거냐 이거죠. 그건 당연하죠. 그건 당연히 얘가 만약에
얘가 10억 중에서 얘가 8억, 얘가 1억, 1억. 그러면요, 당연히 출자 가액에서 10분의 8, 10분의 1, 10분의 1 이런 식으로 출자 가액만큼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언더라인에 손익 분배를 안 정했다면 과반수가 아닙니다. 출자 가액이야. 이거 슬쩍 과반수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익과 손실에 대해서 분배 비율을 정할 때도 당연히 그 이익에도 공통되고, 그죠? 손실에도 공통된 걸로 추정을 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손실에도 똑같이 손실할 때도 얘가 8만큼 손해보고 1대1 이렇게 공통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이죠. 따라서 그걸 다른 말로 이익과 손실의 공통도 추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자, 1번이 있고, 그 밑에, 법원 행시는요, 법원 행시 문제 보세요. 손익분배 비율을 정하지 때는 균분이 아니고 출자 가액이지. 틀렸죠? 자, 정리. 자, 우리가 조합은, 그저 아직 깨기 전에, 청산 전에는요, 분할 청구가 안 됩니다. 물론, 만장일치로 하면 분할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은 항상 만장일치제예요. 그래서 전원의 동의 없이는 그 조합전의 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 아까 5번에 우리가 조합원의 지분에 대해서 암기하는 것은 그건 지분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장래 이익 배당과 지분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여기 있는 것이다. 또 손익분배 비율은 출자 가액 비율로 하는 거다. 그죠? 그리고 공통된다. 손실도 이익도 공통해서 추정된다. 자, 그 다음에 7번입니까? 번호가 약간 밀렸네. 우리가 존속 시기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탈퇴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만이 탈퇴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뭐 잘 된다고 남아있고 안 된다고 이게 아니고 그죠? 우리가 비임의 탈퇴, 우리가 비임의 탈퇴는 뭐예요? 한마디로 자발적인 게 아닌 경우죠. 그건 과거에는 네 가지 사파 금제, 사망, 파산, 금치산, 제명이었는데 지금 이게 금치산이 뭐죠? 이게 없어졌죠. 이제 지금은 금치산 말을 안 쓰고 지금 아마 성년 후견이라고 그죠? 네. 뒤에 나오죠. 그 다음에 705조. 자, 처음에 어떤 사업을 하면서 출자를 늦게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출자를 지연한 사람이 있어. 그죠? 항상. 그러면 우리가 금전을 출자를 했는데 조합원이 출자 시기를 늦게 내요. 그러면 그 연체 이자 외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조합원의 업무 집행. 잘 나오죠. 보세요. 자, 우리가 이 조합이라는 동업자 계약을 가지고 우리가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대표이사지만 조합은 업무 집행자라고 합니다. 업무 집행자가 대표야. 대빵이야. 그죠? 그러면 그 업무 집행자를 조합에 업무 집행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업무 집행자가 A1이야. 그럼 그 업무 집행자를 정하지 않았을 때는 이게 과반수가 아닙니다. 업무 집행자는요, 3분의 1이야. 그죠? 3분의 1, 그죠? 이거를 자꾸 내는 것 같아, 시험 문제에서.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업무 집행자는 정하지 않았을 때는, 과반수인데, 보세요. 우리가 근데 왜 헷갈리냐면요. 업무 집행은요, 업무를 집행하는 것은 과반수야. 내가 어떤 업무를 집행하는 건 과반수로 할 수 있는데, 대빵을 뽑는 것은 3분의 1이야. 그렇죠? 적어도 3분의 1 찬성 받는 사람이 대장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표현을 해보세요. 다시 한번 2항에 조합원의 업무 집행은 과반수만 결정하면 집행할 수 있어요. 또 업무 집행, 그럼 우리가 업무 집행자가 3명이야. 우리는 우리 조합은 업무 집행자가 대빵에 3명이야. 마치 공동 대표이사예요. 그러면 이 공동일 때는 과반수가 되면 끝이에요. 과반수예요. 그러니까 요걸 잘 보세요. 그리고 조합원의 통상적인 업무는 일일이 과반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각 조합원이나 각 업무 집행자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업무를 하는 중에 다른 조합원이나 다른 업무 집행자가 야, 그거 뭐야? 라고 이의신청을 하면 즉시 중지권이 있습니다. 즉시 중지권이 있어. 됐죠? 그래서 이 조문, 706조의 조문을 별표를 씌워주시고 이걸 자세히 냅니다. 자세히 내. 그죠? 그러니까 좀 괴로워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보면요. 와, 나는 뭐 민법 조문을 다 외워야 되나?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포인트만 되는 걸로 외우시면 되는데 그것도 사실은 기출 문제에 나와 있는 조문 정도와 보시면 돼요. 다 여기에 기출 문제가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 있는 데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뭐 막 만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708조 그렇죠. 업무 집행자인 조합원은 마음대로 사임할 수 없죠. 그죠? 그리고 또 마음대로 힘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조합원의 일치가 아니면 힘을 못한다. 자, 그 다음에 709조 조합원의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은 그렇죠. 업무 집행 조합원은요 보통상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저희 사무실에 이게 소방서가 있어가지고요. 네. 다시 한번 조합원의 업무 집행자 대빵이죠. 대빵은 대리권 추정합니다. 대리권이 있어요. 그죠? 그렇겠죠? 다만 이제 각 조합원은 조합원의 업무 장한테 대한 검사권이 있습니다. 그죠? 자, 이제 우리가 그거와 관련돼 가지고 지금 조합 재산의 처분을 할 때, 조합 재산을 팔아먹을 때는 얼마만 되면 팔아먹을 수 있을까? 그런 얘기죠. 우리 판례는 조합 재산에 대한 처분 변경은 이게 만장일치가 아니고요. 706조 2항으로 가서 과반수만 받으면 처분할 수 있대요. 그래서 처분과 변경은 과반수주의로 갑니다. 따라서 수인의 업무 집행자가 있을 때는 3명이면 2명만 찬성하면 됩니다. 그죠? 이게 얘기예요. 근데 보통은요, 보통은 이제 동업자끼리 싸움 붙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동업자는 이렇게 홀수로 해야 돼. 홀수로. 3시, 5명 이렇게. 결국에 서로 싸움 붙으면요, 결국에는 다수결이지 뭐. 어쩌겠어요. 그죠? 불만이 있더라도 다수결 해야지 어떻겠어요. 내가 오랍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보통 업무 집행자를 뽑는 거는 과반수지만 무슨 일을 할 때 안 됐다 그러면요. 그때는 특히 여기 조합에 대한 그 처분권도 이게 과반수다 할 수 있어요. 자, 탈퇴. 이거 싫으면 이제 싫으면 나가야 되죠. 탈퇴합니다. 자, 이미 탈퇴. 조합의 존속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심지어 종신까지 존속하기로 했더라도 각 조합원은요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조합이 어려운 시기에 불리한 시기에 탈퇴할 수 없다. 뭐 알 수 있죠. 알 수 있죠. 두 번째는 존속 기간이 정하더라도 잘 보세요. 자, 존속 기간이 있지만 그 조합원이 부득이해 하면은 탈퇴해야 되죠. 그러니까 부득이가 뭐냐라는 것인데, 자, 문제는 이제 이거 보세요. 아주 유명한 얘기죠. 자, 조합원이 2명이에요, 2명. 자, 2명인데요. 조합원이 1명이 탈퇴합니다. 자, 1명이 탈퇴하면요. 조합 관계는 끝난 거예요. 종료. 그러나, 조합에 해당되지 않고, 한마디로, 우리가 조합이 합의로 있던 건물, 그 합의로 있던 건물은요, 이제 단독 소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정산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비임의 탈퇴는요, 아까 사파 금지할 때 사망, 파산, 금연산이 아니고 성년 후견의 개시, 제명입니다. 제명은 당연히 만장일치겠죠. 그죠? 자르는 거니까. 근데 보세요. 표현은 제명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하는 것이고 다른 조합원의 일치. 그 얘기는 그 사람을 뺀 거. 걔를 뺀 나머지가
전부 일치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명은 자르는 건 원래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반수는 아니다. 또 제명을 할 때는 결정을 그 제명된 개한테 통지를 해야죠. 당연한 얘기죠. 예. 자, 거기 2006년도 기출문제. 아까 보세요. 2인 이상 그 밑에 보실까요? 1번 끝에 보세요. 기출문제. 2인 이상이 조합원이 탈퇴하면 조합 관계는 종료하고 특별 사정 없으면 정산 절차 필요 없어요. 틀렸어요. 청산 절차 안 거칩니다. 그죠? 됐죠? 네. 넘어가서 아까 711조 아까 손익분배를 정하지 않았을 때는 뭐라고요? 출자가액이라고. 그 다음에 712조 조합원에 대한 채권자도 있을 수 있죠. 자, 우리가 조합 채권자. 우리가 조합에 대한 채권자는 채권 발생 당시에 조합원의 손실 부담을 알지 못했을 때는 균분해서 권리를 행사하라. 그 다음에 713조. 자, 조합원 중에서 돈이 없어요. 무자력. 그러면 조합원 중에서 아까 예컨대 그 사람은 이제 돈이 없어. 노무로 들어왔어. 그럼 변제 자력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갚을 수 있는 것은 다른 조합원이 책임을 져야죠. 균분해서. 아까 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압류는 나왔죠? 장래 이익배당과 지분 반환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조합 채무에 대한 채무자가 조합원 개인의 채권으로 상계 금지. 719조 1항에 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 간의 계산은 그렇죠. 탈퇴할 당시 2014년 말 2015년 5월 이런 식으로 탈퇴할 당시에 조합에 처한 상태로 해야 되는데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은 출자 종류 여하를 불구하고 돈으로 주는 겁니다. 나가는 사람은요 건물을 투자하더라도 건물로 안 주고 뭘로 줘요? 돈으로 주는 거야. 그죠? 네. 그 다음에 탈퇴 당시에 완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죠. 완결한 후에 계산하는 것인데 일단은 그런 거 보시고요. 자, 올해 시험 문제 다음 거 볼까요? 시험 문제 2항에 조합 2인 이상의 상호 출자에서 공동상환 약정하는 거다. 여기는 금, 재, 노다. 두 번째, 당사자가 손실 분배 비율을 정하지 않았을 때는 균등? 틀렸지. 아니지. 출자가 얘기지. 출자를 많이 한 사람이 많이. 그죠? 다르죠? 틀렸죠? 앞에가 틀렸어요. 3항에 조합의 채권자는 다르죠. 조합 전체 채권자는 잘 모르면 균분 권리 행사할 수 있고요. 자, 4번 탈퇴를 한 사람은 탈퇴 당시 조합 재산 상태로 하는데 그 지분은 출자 종료 불문하고 돈으로만 반환받아라. 5번에 조합의 통상 사무는 조합원과 업무 집행자가 할 수 있는데 저 끝에 다른 사람이 뭐야? 라고 이신청하면은 즉시 중지하라. 됐죠? 그 다음에 아까 부득이한 사유했을 때 그 조합의 해산 청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조합이 해산되면요 청산을 합니다. 그죠? 그랬을 때 자, 조합이 해산을 하게 되면 남은 재산 가지고 이제 청산해야 되는데 청산은 총조합원이 남아있는 총조합원 3명, 10명 공동으로 할 수 있고 아니면 청산인을 뽑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 조합은요. 자, 보세요. 우리가 일반 회사 같은 경우는 일반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요. 뭐 이게 대표이사가 있고 이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제 대표이사가 자, 그 회사를 해산하고 자, 남은 돈 가지고 이제 청산
한마디로 빚 같은 거 갚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은 여기 조합은요, 처음부터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망할 때도 같이 총조합원 모두가 다 청산이 될 수 있어요. 그 싫으면 그 중에 한 명만 청산이 되면 됩니다.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요, 이사가 청산이 되는데, 여기 다 하는 거야. 총으로. 그래서, 됐죠? 보세요. 따라서, 721조, 거기 총조합원의 공동. 이거는요, 이게 나중에 이제 비송법 할 때 공부 나와요. 그리고 청산인은 이제 과반수로 합니다. 자, 우리가, 끝으로 이제 우리가 몇 가지 처분, 아까 조합재단의 처분 변경은 조합의 특별 사무이지만, 업무집행 조합원이 있을 때는 과반수로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 조합원이 공동으로 하거나 선임한 자가 되는데, 물론, 청산인을 말합니다. 청산인의 선임은 조합원의 과반수입니다. 아까 업무 집행자가 3분의 2하고 다른 거죠. 네. 그 다음에 3번에 조합이 해산됐는데 청산인이 될 자가 없을 때 청산인에 대해서 민법상 규정이 있어요. 없긴 왜 없어? 뭐라고요? 총으로 한다고, 총으로. 그죠? 총 또는 선임한다고, 그죠? 네. 조합원의 내부는 과반수주의다. 그러나 업무 집행자만큼은 3분의 2예요. 이걸 자꾸 내는 것 같아요, 시험에서. 그 다음에, 네, 됐죠? 넘어가서, 판례 몇 개 보겠습니다. 밑에 위에 판례는 볼 거 없습니다. 없고요. 제가 몇 개만 보죠. 그래서, 지금 요건 약간, 요새는, 약간 유행이 지났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 보시죠. 2008년도 판례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그 밑에, 그거 말고요. 그 밑에 있는 조합원의 지분 양도, 별치시고, 조합원의 지분 양도 있죠? 그거가 너무 중요해요. 자, 보세요. 조합원의 업무 집행자 선임에 대해서, 아까 3분의 2다라고 의결 정독수를 정한 706조가 그것이 임의 규정입니까? 맞아요. 임의 규정입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3분의 2를 꼭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건, 넘어가서. 자, 문제는, 자, 양가로 2번을 펼치고 보세요. 요게 요즘에 갖고 나오는 판례 같아요. 우리가 이제 2번 보세요. 조합 계약으로, 자, 조합의 계약으로 조합원의 지분을 양도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 조합원이 이게 잘 돼요. 그 잘 되면요, 돈을 빼고 쓰고 싶어.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각자 3분의 1씩 투자를 했어요. 근데 이게 한 10년 전에, 2003년 전에 투자했는데, 지금 와서 거의, 그 당시 3억이었었는데, 지금 거의 10배 넘어요. 30억 벌었어.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자, 그러면요, 이 사람은 제가 10억이니까, 물론 이 조합원의 지분을 양도할 수 있어요. 그죠? 얘는 이제, 나가야 돼, 역으로. 그죠? 그래서 돈이 필요해. 그래서, 처음에 이 계약 쓸 때, 조합 계약서에서, 야, 지분을 양도할 수 있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얘가, 양도 다 하는 줄 오라고 조금만 하고 싶어. 그죠? 50%만. 그러면 만약에 이 A3가 원래는
자기 지분의 현재 2015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자기 지분을 이게 36억이에요. 그러면 12억이니까 12억 전부를 양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A4한테 양도를 다 하면 돼. 그러면 나가잖아. 근데 그게 아니고 얘한테 6분의 1만 양도해. 그러면 우리가 여기 계약서에는 전부 양도만 됩니다 하고 써놨는데 나중에 얘가 가서 뭐죠? 이렇게 일부만 양도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들어온 거야. 문제는 뭐냐면 보세요. 조합은 쪽수예요, 쪽수. 조합은요, 투표할 때 사람 숫자예요, 사람 숫자. 그럼 얘가 만약에 F하고 F를 좋았어. 그러면요, 갑자기 업무 집행자가 얘가 있었는데 얘가 될 수 있어. 과반수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물론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야, 내가 전부 양도할 수 있으니까 일부 양도할 수 있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양도하는 순간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요. 투표를 할 때 영향을 줘. 그러니까 이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판례가 일부 양도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자꾸 내고 싶어요. 그죠? 어렵죠? 근데 어렵지 않죠? 보세요. 따라서 보시면 결론. 이번에 조합계약에서 개괄적으로 조합원의 지분을 양도를 하고 인정해요. 하더라도 지분의 일부 양도가 허용됩니까? 안 돼요. 안 됩니다가 답이에요. 우린 여기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 보시면요. 조합원의 의사결정 구조에 영향을 미쳐요. 나오죠? 그 쭉 가서 제가 안드라인 친 거 가운데 조합원의 제3자가 양도되면요. 조합원의 숫자가 늘어나. 그럼 자기 편이 늘어나. 자기 편이. 그죠? 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종신정기금은 안 보였습니다. 지금 이런 거 안 나오니까 예, 보시고요. 이제 다 끝나갔네요. 이제 우리가 민법상의 계약의 14가지 계약들이 다 끝났어요. 끝나고 화해 계약 끝으로 화해 계약 보겠습니다. 자, 4로 지켜보실까요? 화해도 계약이죠. 화해는 제일 중요한 얘기가 뭡니까? 상호 양보입니다. 상호 양보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상호 양보해서 그 당사자 간의 분쟁을 중지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우리는 화해 계약이다 합니다. 따라서 이 화해는 732조에 창설적 효력이다 말을 합니다. 일단 화해를 하면요, 양보를 했어요. 내가 원래 5천만 원 받을 수 있는데 3천만 원 받았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양보한 2천만 원에 대한 부분은 무조건 소멸이야. 그리고 상대방은 또 무조건 2천만 원이 늘어났죠. 그러면 누구는 소멸되고 누구는 취득해. 이것은요, 그 계약으로 인해서 새롭게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약을 통해서, 화해라는 계약을 통해서 양보한 건 소멸되고 양보로 받은 사람들은 취득하죠? 소멸과 취득이 계약에 따라서 창설돼. 그죠? 원래는 보통 권리의 창설은요, 뭐 등기 같은 거 해야 되는 것인데, 이거는 계약을 통해서 권리가 소멸되거나 만들어져. 그래서 그 표현을 732조에 화해 계약의 창설효다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조문도 약간 그 표현이 낯설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처음에 낯설으면 우리 뇌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안 들어와, 그죠? 처음에 안 들어와. 거부를 해,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733조. 자, 화해를 했는데 내가 착오였어. 그런데 중요한 건요. 나는 양보하면 안 되는데, 야, 그거 내가 양보하면 안 되는데 했어. 착오야. 우리가 화해는요, 조심해야 돼. 착오로 취소할 수 없어요. 일단 화해를 사인하면 그거 끝이야. 그죠? 물론, 보세요. 화해 당사자가 아니야. 자격. 또는 화해 분쟁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그 화해자가 A가 아니고 K였어. 자격. 또는 화해 분쟁이, 그죠? 15항이야, 16항이야. 그럼 화해 분쟁이 아닌 사항에 대해서는 착오로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말하면, 착오로 취소할 수 있는 건 두 개예요. 뭐요? 자격과
분쟁이 아닌 것일 때, 두 가지일 때만 착오로 취소할 수 있고요. 그 외에는 난 착오였어요, 억울해요, 취소가 안 됩니다. 됐죠? 뭐라고요? 두 개. 자격과 분쟁 외의 것이니까. 우리가 화해는 그 새로운 권리 확정이고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을 때 화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화해가 안 되는 것도 있죠. 거기 보시면 우리가 친자, 친족, 부양 이런 것은 원칙적으로 화해가 될 수 없다예요. 없다는데 그건 없네. 네, 없다. 네, 없다 써놓으세요. 없다 써놓으세요. 없다. 물론 그 외에도 재판상 화해와 재산 화해가 있습니다. 됐죠? 예, 보시고 끝으로 좀 쉬었다가 신종계약 보시죠.